네.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하기 대학 시간 메인 스터디 오랜만에 좀 재개를 좀 했고요. 이제 단톡방에 공지를 한 것처럼 오늘 좀 하고 싶은 작업이 좀 요거를 좀 오늘 같이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널 프레임 번들을 이용해가지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기술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중간 과정들을 다 좀 우리 걸로 좀 만들어 놓고 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 어떤 그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보통 지금 이 공부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레퍼런스를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보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캐스틱 어널리시스 on manifold 엘턴 슈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보는데, 제 생각에 이제 이 사람이 그 고바야시의 그 파운데이션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그냥 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면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 중에 그 GTM 시리즈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를 장치 교수랑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좀 더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고, 지금 토픽 자체의 중요성도 좀 있다고 봐서,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지금 그 김택 선생님이랑도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한 이야기이고, 윤여미 선생님이랑도 그게 염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책으로 지금 GTM 시리즈로 이제 써서 나중에 사람들이 좀 더 접근성 있게 하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저도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매니폴드 밸류드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좀 우리 걸로 좀 감을 좀 잡아보자. 이게 일단 목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괜찮나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평소보다 좀 더 인포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만드는 과정을 일단은 우리가 뭐는 안다고 상정하고 싶으면 R1을 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센스가 두 가지 관점을 다 포괄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디스클레이머를 걸고 싶은 게, 모든 이제 계산들 필요한 것들을 다 보인다보다는 직관적으로 감이 잡아지면 이거 보일 수 있겠다 선이 되면 그냥 넘어가는 선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기준이 매니폴드 기준,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기준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기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얘기를 작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R1에서 그러니까 직관을 잡은 다음에 이거 RN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좀 매트릭스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 안중에서라기보다는 괜찮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R1을 기본적으로 볼 때는 R1에서 뭐 매니폴드로서는 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뻔하니까 그냥 매니폴드로서는 관점 생략. 그런데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서는 이또 관점을 도입해야 될 때가 있고 스트라토노비치 관점을 도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게 이제 R1 밸류드 프로세스 XT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요 정도는 좀 가지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좀 쓸게요. 뭐는 좀 걸고 싶냐면, 저희가 지금 가정하는 게 어떤 이제 그 XT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냥 요 정도로 쓸게요. 네, 그 real R1 밸류드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 보통 이거 뭐 C1, C2, E2 이런 거 다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이런 거 생각합시다. 그냥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자고요. 그냥 무조건 나이스한 펑션 생각하기로 가정할 때, 그럼 우리가 대부분 만들고 싶은 것들이 가령 뭐 이런 개념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요런 거 만들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냐면, 얘랑 구분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가정하는 게,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그 디퍼런셜 폼 기호로 쓰자면 사실은 적분 컨디션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을 정의하는 데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들도 필요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는 상정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걸 스트라토노비치로 쓸 때는 이 형태가 어떻게 적히는 거냐면 f 프라임 xt dxt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보정항으로 2분의 1 들어가고 쿼드래틱 코베리에이션 파트가 들어가고, 그 BT라고 쓰는 게 나오려나? 이거를 B라고 쓸게요. 이것도 기호가 너무 별론데.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쓰면 혹시 괜찮을까요? 여기서 X라고 써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쿼드래틱 코베리에이션 파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 이렇게 쓰면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GX라는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온 거랑 X라고 하는 거에다가 쿼드래틱 베리에이션을 붙여가지고, 쿼드래틱 코베리에이션을 붙여야 되겠죠. 쿼드래틱 코베리에이션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D를 취해주는 것은 어떻게 튀어나가냐면, 나가는 방식이 이렇게 G 프라임이 그대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이렇게가 그대로 와요. 쿼드래틱 베리에이션으로서 이렇게 튀어나가요. 이 룰 때문에 혹시 괜찮아요? 이제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쿼드래틱 베리에이션, 쿼드래틱 코베리에이션은 그냥 바이 데피니션대로 보통 저희 델타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룰 정도로 저도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칠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머릿속에 좀 짱 봐놓고 가고 싶은 게 이 변환 룰은 정의에 의해서 그냥 오케이죠.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오케이인데 지금 요 보정항 때문에 이 보정항에서 여기 2분의 1 및 지금 요 놈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아이고, 얘가 어떻게 튀어나가는가 볼 수가 있냐면 F 더블 프라임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 2분의 1까지 해주면 지금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 불합리한 모션이었으면 이제 DT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부터 제가 지금 이 형태를 지금 마음속에 갖고 싶은 게 이또 포뮬라 이제 적용할 때는 테일러 익스펜션 할 때 세컨드 오더 이펙트 때문에 그 이토 포뮬라 그거라는 건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팩트로서 언급하는 스트라토노비치를 언급할 때 저희가 이게 그 고전적인 체인룰이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팩트로서 언급하려고 하는 선이요. 이전까지는 다들 어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되는 이유는 이 변환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쓰면 이미 세컨드 오더가 흡수가 돼 있다라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테일러 전개 입장에서 2분의 1 곱하기 제네레이터 파트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이펙트가 쿼드레틱 베리에이션 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적어도 이제 R1 기준으로 해서 그 F 프라임 XT 서클 DXT로 이제 적으면 아 이거 체인룰이 그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이투 포뮬라랑 호환이 되는구나. 이게 같이 보이지 않냐는 거죠. 혹시 말이 전달될까요?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제가 그래서 지금 가정을 하고 싶은 게 저희가 뭐를 지금 외우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UT, DVT 그리고 여기서 이제 UT랑 이제 VT는 그 이제 Continuous Semi Martingale 정도이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팩트로서 이제 적어도 이제 아 이거는 뭐 정의 가지고 확인하면 된다. 선에서 확인하고 싶으면 그러면 얘를 이제 변환하는 방법이 UT, DVT 이렇게 쓴 다음에 쿼드레틱 코베리에이션을 그냥 붙여준다. 그냥 이렇게. 이 룰을 가지고 해보면 이 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체인 룰을 적용하려고 할 때 세컨드 오더로 붙는 파트가 쿼드레틱 코베레이션 파트로 붙으니까 세컨드 오더가 흡수가 되어지니까 곧 스트라토노비치 기준으로는 그 리니어 체인지가 잘 될 것이다. 네, 윤여민 선생님. 그냥 감상 정도로, 네. 약간 테일러 전개 정도로 생각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약간 그런 직관들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저희가 테일러 전개를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입도 기준으로 할 때는 세컨드 오더까지 해야지 티를 기준으로 리니어 텀이라는 걸로 원래는 의미부여를 했다가 그러면 원래 이거 디페어블 좀 체인지 하려고 하면 이 세컨드 오더 이펙트를 다 고려해서 체인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스트라토노비치로 쓰면 이게 이미 세컨드 오더에 대한 이펙트를 흡수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아이덴티티를 이 항등식을 그런 관점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를 흡수를 했으니까 퍼스트 오더로서 잘 바뀌는 것으로서 비헤이브 하겠구나라는 직관을 좀 가질 수 있다. 혹시 여기까지가 좀 전달이 될까요? 어떤 직관을 좀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오늘의 이제 기준은 그 매니폴드 밸류드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좀 이제 쓸게요. 그래서 지금 잠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은 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매니폴드의 가장 쉬운 기준을 R1이라고 하면 매니폴드로서는 그냥 라플라시안 빼고는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고 라플라시안 있으면 그냥 풀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스토캐스트가 했을 때 미드 포인트 기준으로 쓰는 스트라토노비치랑 그 이제 엔드 포인트 이 엔드 포인트에 대한 디스커션도 있었지만 그냥 컨벤션을 따르기로 하고요. 레프트 핸드 포인트로 잡는다고 할 때 그래서 그게 정의가 두 개가 다르니까 그 바뀌는 부분만큼이 쿼드레틱 코베리에이션 파트로 저희가 등장하는데 크로스 베리에이션 파트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파트가 정확하게 세컨드 오더를 결정하게 돼서 원래 이도에서 세컨드 오더만큼 나오는 거가 그걸로 흡수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리니어 체인지에 대한 거에서 스트라토노비치를 쓴다.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RN으로 확장한 다음에 아 그 방식으로 유사하게 확장이 되겠구나까지는 직관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쓰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여기까지가 갖고 싶은 직관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R1에서 R2로 확장해보고자 하시면 그냥 뭐 해보시면 되는 그냥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죠? 그래서 그 약간 여기서는 좀 이제 대충 넘어가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약간 인포멀하게는 스트라토노비치를 쓰면 우리가 아는 방식 체인으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이다. 인포멀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전달. 근데 만약에 그 각자 쓰면 뭐 쓰면 되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니폴드로 확장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 그냥 단순히 유클리드 그냥 세팅이니까 뭐 그냥 표준 확률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서 어떤 점이 까끌까끌하냐면 그러니까 매니폴드 밸류들을 생각하는데 아직 그 자체가 지금 감이 오기 전에 오소널 프레임 번들로 너무 급하게 넘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매니폴드 밸류라는 게 뭐 그 어째 t마다 xt가 매니폴드에 왜 있다. 이거 오케이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층위를 몇 가지 오늘 얘기해서 구분하고 싶은 게 일단은 저는 매니폴드를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국한하고 싶지가 않아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하나로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아닌 다른 클래스의 매니폴드도 오늘 같이 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하나가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 한정되어진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거가 한 가지 제가 오늘 기준으로 놓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가 우리가 이때까지 미분기화를 했던 방식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미분기화를 배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배우잖아요. 제가 사실 이걸 리만의 복수에서 레코드를 보고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싶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먼저 가우시안 커베이처 계산을 R3의 서피스에서 하고 EFG를 가지고 하고 여기 보시면 다 이제 편하게 아시는 거라고 상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멀 디렉션 빼는 거가 라인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혹시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관점에서 저희가 미분기를 취하는 게 외재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서 R3의 앰비언트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써서 출발해서 그 외재적인 관점을 버리는 것으로서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물론 이게 사실 투웨이 도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알고요. 그렇죠? 메시 인베딩 같은 게 있으니까 사실 유클리드만 할수 있다는 거 뻔히 알지만 그리고 그 만약에 필요하면 그 우리가 지금 보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유클리드 공간에 클로즈 서브 매니폴드로 인베딩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근데 어쨌거나 미분기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외재적인 관점이나 내재적인 관점을 다 따져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이 관점들을 일단 매니폴드를 볼 때 도입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기준이 서피스인 R3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엔 타당하고요. 매니폴드 밸류드라는 단어를 쓸 때 지금 한 번에 리마니안 매니폴드 우리가 그냥 언어하는 걸로 점프하는 거 말고 일단 우리가 그 미분기화 지금 디벨롭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보자는 거죠. 그럼 서피스인 R3에서 오히려 외재적인 관점을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본 다음에 외재적인 관점 버리면 되잖아요. 혹시 동의하시죠? 그리고 외재적인 관점이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혹시 이거 동의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니폴드라는 걸 볼 때 지금 R1에서 설명가지고 RN으로 될 것이다. 이건 점프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매니폴드로 점프를 할 때, 저는 이걸 매니폴드에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것까지 오늘 같이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걸 보는 기준으로서 서피스인 R3를 가지고 오히려 외재적인 관점을 가지고 먼저 보는 게 오히려 더 직관을 주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매니폴드 밸류라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일단 뭐 언어 쓰는 거 그 전에. 그러면 그 기준이 일단은 제 생각엔 S2거든요. 제일 쉬운 게.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S2 valued process라는 걸 한번 오히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혹시 전달했죠? 그러면 일단은 미분기화 사이드부터 한번 리뷰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관점들을 좀 서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사실 그 미분기하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약을 좀 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부 미분기하 가르치면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를 가르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노멀 디렉션 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대신에 사실은 가우시안 커베이처 위키피디아 폼을 찾아보시면 위키피디아의 가우시안 커베이처 찾아보면 복잡한 형태로 세컨드 펀더멘탈 폼 디터미넌트랑 퍼스트 펀더멘탈 디터미넌트 이거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 그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는 정체가 뭐냐면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미 그러니까 매트릭이 어사인이 돼 있잖아요. R3에 있는 거 사실 그대로 어사인하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서피스인 R3 세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R3에 있는 그 이제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어사인을 서브 매니폴드에다가 하고 그거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EFG 부여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죠? 매트릭 이미 앰비언트 스페이스 할당되기 시점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아이소메트릭 인베디 데이터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매트릭이 있으니까 라플라시안이 나와요. 이것도 동의하시죠? 라플라시안이 나오고 EFG가 있잖아요. 이것도 뭔지 다 아시죠? EFG도. 그러면 그 라플라시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루트 오브 2G 빼기 F제곱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뭘로 나눠주냐면 루트 2G 빼기 F제곱으로 나눠준 게 그게 사실 가우시안 커베이처 형태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도에서 중요한 게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EFG의 펑션이다까지가 보통 가우스의 위단 정리로 설명하는 건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라플라시안으로 적힌다는 데서 그래서 라플라시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루트 오브 볼륨 폼의 펑션 그리고 그걸 볼륨 폼으로 나눠준 형태가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진짜 형태예요. 왜 이 형태를 외우는 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매트릭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볼륨 폼 기술할 때 볼륨 폼에서 루트 2g 빼기 f제곱 곱하기 du 배치 dv 붙여야 되잖아요. 투폼으로 쓸 때.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앞에 붙어 있는 이 분모랑 정확하게 캔슬이 되어지고 라플라시안만 남는다가 포인트예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분모가 실제로 루트 2 EFF죠. 2G 빼기
그 제곱으로 적히고 분자가 이거를 라플라시안을 액티한 걸로 정확하게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적힌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그 가우스 보넷을 적용을 할 때 그럼 가우스 보넷 적용하게 되면 이 분모끼리가 캔슬이 되잖아요. 혹시 말이 전달될까요? 분모끼리가 캔슬이 되고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피어가 있으면 이 스피어를 오프셋 두 개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컴팩트 매니폴드 위드 바운더리에서 적분을 하는 거를 합쳐가지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톡스 제너럴 스톡스 이런 써주면 이 지금 그 루프 위에서의 적분으로 바뀌면서 이 커베이처의 그 이제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커브 버전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말이 전달될까요? 다이버전스 티어럼에 따르면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의 중요한 포인트가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을 적분하는 걸로 가우시안 커베이처 적분 라플라시안 적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 전달될까요? 혹시나 해서 자 다시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로 하니까 지금 키워드만 그렇다 약간 입력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 가정이 얘가 서피스니까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들고 싶은 게 같이 직관을 좀 다 세워놓고 그때부터 떠들고 싶은 거라 가지고 그치 그 제가 떠들 때 그 와닿지 않는다 하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넣고 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이렇게 지금 넣고 그랬을 때 지금 로컬 펑션으로서 벡터 그 지금 펑션 EFG를 선택을 해가지고 퍼스트 펀더멘탈 폼을 이렇게 만들고 동의하시죠? 이렇게 만들 때 저희가 가우시안 커베이처 노테이션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K 정도로 쓸게요. 그러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실제로 적어보면 이게 어떻게 적히냐면 얘가 이제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혀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맞을 거라고 확신한 이유는 이게 캔슬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캔슬이 돼야 되고 제가 이거 외우는데 애를 안 썼기 때문에 이 형태가 일치하는 이런 나이스한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적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달이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EFG에 의존되는 함수다가 제 생각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형태가 중요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어, 캔슬이 이거 된다라는 게 식 무슨 얘기냐면 버서브 아 네네. 이거를 들여다볼 때 그러면 지금 이게 로컬 디스크립션을 보면 이 DA가 얘가 지금 이게 볼륨 폼이 등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캔슬이 같이 돼요. 여기 나오면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저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걸 외우는 방식이. 그러니까 볼륨 폼이랑 캔슬해서 라플라시안만 남는다고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플라시안만 남게 되면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사실 이게 सब셋으로 다 R2에 오픈셋으로 풀백 다 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그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형태가 얘까지 전달했죠.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얘가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상 동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를 쓸 수가 있냐면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써가지고 그래서 얘를 지금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오픈셋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여기가 바운드라 되도록 아이고, U를 이렇게 주고 미안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딱 이렇게 오버랩을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작업을 하면 그럼 여기서 컴팩트맨 그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U에서 지금 얘를 적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지금 얘가 지금 그 그 노멀 디렉션 N이라고 쓸게요. 노멀 디렉션 오브 지금 요 함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 여기서 그레디언트까지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지금 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요거에 맞게 이제 뭐 DC 이 정도로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그 어떤 커브에 대한 그 이제 그 와인딩 폼으로 이렇게 환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너스랑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관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이제 합쳐주면 이제 2-2G가 나온다. 이렇게 환원이 되는 게 우리가 아는 가우스 버넷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뭔 말인지 전달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우스 그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라플라시안을 돌린다가 중요해요. 라플라시안 돌려야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레디언트랑 이게 형태가 그레디언트랑 그 노멀 디렉션에 붙어가지고 결국 노멀 디렉션 그 이제 그 편미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함수에 대해서 말이 혹시 전달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 함수가 있고 지금 이 노멀 디렉션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게 그냥 요 뜻이니까 단순히 지금 요거 그냥 쓴 거예요. 혹시 말이 전달했죠? 그래서 라플라시안이 여기서 중요하게 기여하고 그래서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볼 때 지금 이런 관점으로 사실 보는 거가 이제 타당한 면이 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잠깐만 좀 직관을 좀 잡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점이,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시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매니폴드 밸류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일단 미분기화 사이드부터 좀 보고 싶은 게, 저희가 레빗시비타 가지고 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레빗시비타라는 게 뭔지 서피스인 R3에선 다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서피스인 R3에서 오히려 외주적인 관점을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외주적인 관점을 버릴 수 있잖아요. 말 이해 가시죠? 그 관점하에서 이거를 좀 같이 이해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에 의한 까끌까끌함이 사라지고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구체 기술하는 게 캘큘러스 가지고 가능할 테니까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세 가지 클래스를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S2를 생각하고 싶고요. 대놓고 S2를 생각하고 싶고 근데 S2를 생각할 때 SN도 같이 생각하고 싶어요. 사실 다를 게 없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동의하시죠? 결국에는 이 오소널 프로젝션을 해야 된다는 개념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레빗십이 다 쓸 수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것 대신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다. 이 뜻이에요. 말 이해 갔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SN 중에서 리그룹 스트럭처를 갖는 게 S1이랑 S3 두 가지가 있어요. 리그룹을 이거는 그 증명이 되어 있는 팩트로 전달했죠. 그래서 N스피어 중에서 리그룹이 되는 경우는 S1이랑 S3밖에 없어요. 전달했죠. 그래서 S3가 리그룹으로서 SU2랑 같아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래서 이 SU2가 지금 기하에서 6번 공부하시는 분들이 호프 바이브레이션 5, 6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S1 액션 가지고 쿼션트 시켜가지고 CPU 만들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S1만큼을 배제하는 거를 보통 서브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보통 이걸 뭐 사사키한 매니폴드, CR 매니폴드 뭐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어쨌거나 이 특정 이제 어떤 올빗들을 그냥 무시하겠다. 이런 센스를 경우에 따라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S2를 기준으로 서피스인 R3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 추상화에서 염두에 두는 거는 SU2를 서브리마니안으로 보는 관점까지 동시에 염두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자 하는 거예요. 의로 구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그래서 일단은 다 차포 다 떼고 S2 잠깐 좀 생각해 보자. 이 뜻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2가 있으면 저희가 EFG 있으니까 가우시안 커베이처 제가 지금 드린 포뮬라 가지고 계산하려면 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전달됐죠? 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정말 각 잡고 지금 파라미터라이즈는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뭐 다이버전 티어럼 쓰겠다고 하면 사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오픈셋 나눠가지고 진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냥 앉아서 그냥 써보면 되는 이슈겠고요. 여기서부터 좀 더 구체화를 더 해봅시다. S2에서 자 지금 안 하려는 게 레빗시비타 쓰는 거 말고요. 혹시 지오데식 기술할 줄 아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모르는 거 물어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2의 지오데식 어떻게 기술되죠? 구체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예. 아,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다보다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인데 이거 막 살려고 하면은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했었거든요. 정말 R2에서 그 패치에서 보는 거랑 이거 정말 S2인 S 그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기술하려고 할 때 항상 포인트 P를 북점에만 놓고 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여튼 그런 정서는 있습니다. 제가 좀 직관을 좀 전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팩트로 들어봤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다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에서 오히려 천천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R1에서의 프로세스 이거 편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스트라토노비치 이또 구분한다 뭐 하면 되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S2 정도만 돼도 약간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언어를 들어봤지 이거 말고 필요하면 R1 쓰는 것처럼 편하게 만드는 층위에서 고민하기 위해서 일단은 매니폴드에 대한 거를 리뷰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정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래서 S2를 그 관점에 보고 싶은데 S2에서 두 점을 잡고 그거의 디스턴스 어떻게 기술하냐가 지금 질문인데 약간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를 좋아하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S2를 R3에다가 넣은 걸로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두 점을 뽑아요. 그럼 실제로 R3 안에 있는 두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R3 안에 두 점을 가지고 R3 안에서 이 두 점을 벡터로서 바라보고 투 디멘전 서브스페이스로 만드는 게 가능하죠. 직관 전달되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S2로 다시 슬라이싱을 쳐요. 지금 일부러 구체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제가 빠르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S2에서 두 점을 잡으면 이 두 점이 R3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디렉션이 만들어내는 스팬하는 플레인을 생각한 다음에 이 플레인으로 슬라이싱을 쳐요. 그러면 이 슬라이싱을 치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이 커브에 요 지금 그 결국에는 호가 지오대식의 컨셉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오대식이 되는 건 논리적으로 그 이제 잘 논증을 하면 이 지금 이제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 그룹 가지고 해주면 논증이 되겠고요. 혹시 정서가 좀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답을 이제 생각하는 방식에서 전달이 혹시 될까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말하는 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나요? 그리고 사실 S2라고 했지만 사실 SN이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일부러 서피스인 R3도 염두에 놓기 위해서 지금 가장 쉬운 S2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됐으면 그러면 혹시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도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제가 일단 말로 한번 씹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 거는 R3의 다 프로덕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리마니아 매트릭 기준으로는. 리마니아 매트릭스는 다 결제되는. 그러면 X랑 Y를 R3의 포인트로 보면 R3의 포인트로 보면 우리가 이거에다가 R3의 다 프로덕트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전달이죠. 그러면 이걸 그냥 그 다 프로덕트의 정을 가지고 보면 각각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타 각이 뭐겠냐면 레디안으로서 이 세타 각이 지오데식의 정체이죠. 혹시 이게 바로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그림을 염두에 두면 S2를 생각하고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게 맞나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혹시 코멘트도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팩트들은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직관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S2를 생각하고 두 점을 찍으면 두 점이 스팬하는 플레인을 만들어서 이 플레인으로 슬라이싱을 치는 요거의 요 지금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레디우스가 1이니까 결국에는 호라고 하는 게 앵글이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앵글을 재는 건 우리가 이미 x랑 y가 R3에 있기 때문에 다프로트를 취해주게 되면 실제로는 코사인 세타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x랑 y랑 R3에서 다프로트를 취하고 아크 코사인으로 돌리면 그게 지오대식의 정체가 되겠죠. 혹시 제가 좀 하는 말 필요하면 적어드리고요.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떠들고 있긴 한데 혹시 여기까지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리지? 제가 잠깐 놓쳤는데 두 네. 점 찍고 플레인으로 자른다고요? 플레인을 어떻게 결정하죠? 네, 다시. 그러니까, R3에서, 제가 이것도 그림을 그릴게요. 예, 이런 코멘트 좀 해주세요. 제가 말로 씨부리는 것들에 대해서. 뭐. 예, 아니 뭐 그냥 무식하게 두 점으로는 플레인이 유니크하게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점이 있으니까, 제 말은. 중심까지 오케이. 중심까지, 예, 그 뜻이었어요. 중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니, 거리가 세타 아니에요? X, 네, Y 거리가 사이로 세타죠. 있는 세타죠. 네, 아, 네네. 거리가 세타죠.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두 분 다 같은 얘기 하시는 건데,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인을 만들어서 R3에서, 그래서 이 플레인이랑 지금 이렇게 이제 원 인터섹션으로 만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오데시 디스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세타의 계산은 지금 이제 x랑 y랑 다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지금 유니스피어 가정하고 뭐 스케일링은 뭐 하면 된다 정도로 칠게요. 뭐 따져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가 디스턴스인데 그러니까 실제 정체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얘이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요렇게 생각하면 이게 SN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얘기죠. SN을 N 플러스 1에다가 놓고 그냥 똑같이 투 플레인 잡아서 슬라이싱 하게 되면 다 프로덕트 쓰는 거 다 똑같으니까 이거 디멘전 상관없이 일치하는 거지만 지금 만약에 임의의 서비스로 바꾸는 걸 염두에 둘 때 지금 그래서 이제 S2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와닿나요? 뭔 소린지? 그리고 어떤 장난질도 칠 수 있을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세타를 어떻게 지금 지오데시 디스턴스로 보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형태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프로덕트를 취해가지고 아크 코사인을 취하는 걸로 지오데식을 얻는 거니까, 여기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게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빼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두 벡터, 유닛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출발할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출발하면 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얘가 계산되는 방식이 하나는 얘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관심이 없고 얘네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나오게 되는 게 뭐 이런 걸로 나올 거잖아요. 지금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지 사실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런데 지금 각각은 지금 이제 이거 두 개는 2니까 이 형식이 지금 나와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도 지금 전달이 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이거가 지금 코사인 세타잖아요. 위에서 지금 한 논증에서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세타니까 그러면 지금 이 코사인 세타가 2 빼기 요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렇게 보기보다 이렇게 장난질해야 되겠다.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반각 공식으로 지금 돌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령 이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각 공식을 이제 써주면 그러면 이제 얘가 뭐죠? 제가 고등학교 과외하는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건가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서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2분의 세타가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 날리고 저 앞에 아마 2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 코사인 세타가 코코 마사사라서
그럼 네. 1 마이너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x 빼기 y를 기준으로도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학 공식 써주면. 전달되죠?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외우는데 하도 모티베이션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혹시 전달됐나요? 자, 이거 나머지는 어, 그냥 놔둘게요. 그, 예, 이 말씀하시죠. 중간에 제가 봤을 때 x 마이너스 y에 이제 넘치고 스퀘어 하셨잖아요. 네. 그 x 마이너스 y는 그 두 점을 잇는 선분 거리가 가 아니라 아닌가요, 혹시? R3에 있는 걸 기준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부 다 그냥 R3점을 외재적인 관점을 저희가 장점을 취하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리마니아 매트릭스는 다 할 수 있죠. 저희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오히려 여기서 외재적인 관점을 가지고 되게 직관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한 포뮬레를 결정하는 그 층의 장점으로서 이것들을 좀 봐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핸들하기 여러 면에서 나이스한 장점들이 지금 보이니까 약간 괜찮을까요? 이것들은 자 외재적인 아, 관점들이죠. 좋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다 괜찮다라고 상정을 하고 싶고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같이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다들 아시다시피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S2 세팅에서 오소나 프로젝션이잖아요. 다 이거 직관에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 말고 이걸 이제 진짜로 각 잡고 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제 생각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 지금 프로세스 기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을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세팅을 다시 S2를 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S2in R3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해야 되니까 그 탄젠트 벡터,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아야 되니까 포인트를 하나 잡을게요. S2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이게 노멀 디렉션으로 기여한다는 거 다 직관적으로 바로 오케이시죠? 노멀 디렉션으로 기여를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포인트가 노멀 디렉션을 기여를 해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 컨디션은 그냥 뭐냐면 다 프로덕트 취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0 되는 거 주면 끝나죠. 바로 동의가 바로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 알아들으셨죠? S2 주고 이거를 기술하는 거는 그냥 얘 기준으로 그냥 R3 다 프로덕트 0인 거 그냥 하면 그냥 끝. 그냥 다 됐고. 자, 그랬을 때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죠? 잠깐 이것도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 알아두시죠. 실제로 요거 하자는 뜻. 그다 뭐 그 아시는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기준이 되는 게 x 그리고 x 기준 평면이 있고 삐져나오는 게 약간 z라고 하면은 그 x랑 z 내적한 다음에 내적한 성분 취하고 그 성분만큼 x 곱해서 이제 빼주면은 그렇죠. 분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너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지금 단순히 리마인드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버려야 되는 성분이 X 성분이라는 거, 지금 저희가 처음 잡은 포인트를 X라고 하면 그 X를 노말이라고 상정을 하고 그만큼을 버려야 된다라는 칭의가 명료하죠. 그럼 제가 요거는 이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혹시 더 나은 기술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지금 말하면서 지금 같이 만들고 싶은 거라, 이렇게가 있어요. 이 날3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노말로 취급을 해요. 이거 다 오케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얘를 잡고, 제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잡고, 거기서 지금 저희가 그 벡터 V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벡터 V라고 하는 걸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냐면, 얘를 이제 그 R3의 벡터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벡터 자체를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 R3 포인트로 봐도 되고, 어떻게 봐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지금 저희가 버려줘야 되는 거는 어느 만큼을 버려줘야 되냐면, X만큼을 버려줘야 되죠. X만큼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버리면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거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가 지금 임의의 이제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로 오소나 프로젝션 한다는 거 의미인 거 바로 명료하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쓸 때 근데 이게 여기가 트리키한 게 이게 사실 R3인 걸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쓰는 방식이. R3인 걸 쓰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를 쓸 때 제가 일부러 이거 기호를 이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정말 말장난이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얘가 스칼라라는 데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니까 위치를 바꿔도 돼요. 스칼라니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를 지금 한 거냐면 V를 어디로 어사인한 거냐면 여기로 어사인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실제로 오소나 프로젝션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요.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노멀 디렉션을 저희가 잡아야 되니까 노멀 디렉션을 기준으로 지금 V라는 벡터가 일반적으로 있었으면 이걸 탄젠트 스페이스에다가 오소널 프로젝션을 한다는 행위는 실제로 V에다가 뭐만 빼주면 XX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를 빼주는 걸로 재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도 먼저 예, 말씀하세요. 어, 조금 이제 약간 흠칫하는 게 아까는 스칼라였는데 이러면은 행렬이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이 되는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스칼라인 거력에 저는 약간 트리키하게 고쳐. 근데 실제로는 이거 진짜 똑같이 되나라는 거 한 번은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대충 설득력을 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랭크가 이제 1이 아니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행위인 걸 볼 수 있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사인하는 행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얘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P of X라는 걸 가지고 R3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리니어 맵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냐면 얘가 아이덴티티 빼기 XX 트랜스포즈가 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게 트리키하죠. 지금 요렇게 바꿔서 보는 관점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외제적인 관점을 얘도 지금 자명하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미분기하 이제 배울 때 외제적으로 가우시안 커베이처 기술한 다음에 EFG로 돌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이것도 미분기하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래서 외제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이거 다 레비시비타 가지고 찰스에 저희 다 뻔히 알지만, 그러니까 같은 거여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내리는 거를 진짜 리니어 알제브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냥 기술을 했다 이상도야도 아닌 얘기죠 사실. 여기까지 다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요것도 SN이라고 N스피어라고 해도 다 똑같다라는 것도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사실 R3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RM 플러스 1에 다 프로덕트 쓸 수 있으면 그냥 같은 얘기여야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도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소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P of X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되돌려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프로젝션이니까 이성질을 가져야겠죠. 혹시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프로젝션 다운했을 때 이제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물론 그 매트릭스 가지고 진짜 풀어 써보면 되겠지만, 의미가 프로젝팅 다운하는 거니까 당연히 한 번 더 해도 똑같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냥 되게 직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증명 이전에.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는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불변이고요. 그러니까 시미트릭이고요. 이것도 그냥 오케이. 왜냐면 각각 이제 사실 시메트릭 성분을 그냥 가지고 한 거니까 XX 트랜스도 이거 시메트릭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되게 직관적인 거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것도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이거 오소널 프로젝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사실 명확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제 그 오퍼레이터로서 바라보면 사실 이것도 1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오퍼레이터 동물로서 이런 성질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바라보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면 약간 아하 싶을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레퍼런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근래 제가 한번 보기 시작한 레퍼런스인데, 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냐면, 제가 좀 여러 EU에서 좀 보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뭐 자체가 중에서 보여드리면 아니라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다 필요 없고, 혹시 이제 이런 거 다 와닿으시죠? 뭔지? 이거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바로 와닿으시죠? 지오데시 디스턴스 이거 형태. 근데 혹시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했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조. 자, 그리고 지금 얘는 지금 적분 기준이 이또 기준으로 해놨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그 직관을 좀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이제 그 N스피어에서의 불아리한 모션을 SD로 기술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팩트 받아들이는 거 말고 좀 직관을 좀 잡으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디퍼런셜 폼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그냥 DXT로 보기로 합시다. 알아듣겠죠? DXT로 봅시다. 여기까지를. DXT로 보면 이러면 인테그랄 날리고 이거 곱하기 요잖아요. 전달됐죠? 이거 곱하기 이거 이또로서 디퍼런셜 폼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에디셔널 텀이 있는 상황이죠. 네, 말씀하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혹시 이게 감이 오시나요? 이거 정체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또 기준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노트로 적으면 정체가 이제 뭐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냐면,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엔스피어에서
우리가 여기서 물론 브라니안 모션 뭐 라플라스 베트람이 뭐 힐 이퀘이션 가지고 뭐 디퓨전 프로세스다 뭐 말은 알겠는데 그 말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XT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준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얘 기술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외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지금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 그 M 플러스 1기가 살고 있을 거잖아요. 이거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이걸 벡터로 정말을 본 다음에 모반에 좀 끝나는 걸 거냐면 얘이지 않을까요? 물론 뭘로써? 스트라토마비치로서. 혹시 이게 직관적으로 좀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DBT라고 하는 Rn 플러스 1의 브라우니안 벡터가 있어요. 그거를 프로젝팅 다운하면 끝 아니에요? 그게 브라우니안 모션이죠. 근데 그거를 한 게 정확하게 저 PX잖아요. 그러니까 XT라는 포지션에서 그걸 해주면 그 스트라토로비치 센스에서 해주면 되는 거란 거죠. 예, 유현민 선생님. 어, 그 프로젝션 한다까지는 오케이 되는데 이게 지금 랜덤 프로세스에 넘어가니까 싶긴 하거든요. 무슨 그게 문제가 없는 말이냐면은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윗 기술을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몰 x를 SNS, S2에서 주는 것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프로젝팅 다운한다가 이 P를 만든 방식이잖아요. 혹시 이거 전달이 될까요? 어떻게 만든 건지? 그런데 이 x를 그냥 XT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냥 그 XT에서 어떻게 프로젝팅 다운할 거냐의 문제 지나지 않으니까. 이게 랜덤이냐 디터미니스트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포인트죠. 이 포인트에서는. 원래 스몰 X를 썼던 걸 그냥 XT로만 쓱 넣어준다. 네, 딱 그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DBT라고 하는 랜덤 벡터가 Rn 플러스 1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XT를 기준으로 해서 이 XT는 그 이제 S2 혹은 SN에 살고 있어야 되는 그 녀석이에요. 동의하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프로젝트 다운밖에 없잖아요. 이 벡터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리니어 스트럭처가 유지가 되로 프로젝트 다운하니까 스트라토노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가 브라니안 모션일 수밖에 없다. 이거 외제적 관점. 아, 그러니까 그 쭉 S2에 살게 하려고 내려주는 것 필요하고 네. 근데 그 리니어 구조를 만족해야 되니까 스트라마 비트로 네, 그러니까 연결해준다. 그러니까 스트라토노비치를 기준으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액팅하는 거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구체화를 만들어야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저는 조금 이제 조금 이상한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라운 모션은 어쨌든 간에 어,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스피어에서도 스피어에서 움직이는 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약간 뭐 변화량이라는 걸로 살짝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우회하면서 마치 이제 프로젝션 하는 것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젝션은 사실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로 지금 프로젝션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그러면은 이 모지가 조금 거기가 좀 애매했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예.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노멀 코디네이트처럼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익스포넨셜 맵처럼 이렇게 내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걸 순간순간 한다니까는 또 되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직 동의를 하는데, 저는 네, 저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해석의 문제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있는 네, 그림, 예, 말씀하세요. 그 의구심은 아마 어쩌면 그 OD를 풀면 커브가 나오잖아요. 혹시 그거는 그 느낌 관계 없으세요? OD는 그 탄젠트 벡터에 대한 건데 그걸 풀면 솔루션은 이제 공간의 커브가 나와서 지금 실제로 이 이퀘이션을 푸는 XT는 이제 S2의 커브가 되는 것이고 걔가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S2에 살고 있는 이제 자연스러운 브라우니안 모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S2의 브라우니안 모션은 S2라는 매니폴드 있어야 되는데 이퀘이션은 이제 OD는 이제 탄젠트 벡터에 대한 OD. 아, 그거 좋은 혹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그거가 지점인 것 같아요. 약간 예. 약간 예, 그거 아니셨어요? 아니셨나 보다. 근데 맞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V라고 하는 R3의 원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V였으면 이게 지금 TX 오브 V가 지금 요 놈이다 라는 얘기를 저희는 지금 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그랬을 때 지금 SD를 기술하는 건 이제 그 벡터에 대한 얘기로 보거나 아니면 그거 인피니테시멀 커브에 대한 얘기로 환원할 수 있는 점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언더라잉 매니폴드에 살고 있는 걸로 재해석을 할 수 있다. 커브 입장에서는 지금 최현주 교수님께서 해주신 코멘트는 그쪽이고, 근데 네, 네. 네. OD는 벡터에 대한 벡터 방정식인데, 넌리니어 OD인데, 그 솔루션은 곡선이 되겠죠.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벡터 방, 벡터 OD를 풀면 나오는 대상은 커브잖아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약간 뭐죠? 그 이토 아니 스트라토치 인테그럴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게. 네, 이제 그래도 제가 지금 오늘 이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자가 이제 이 형태들 가지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생각해서 맞는 쪽으로 일단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어,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예, 예, 저는 다른 게 설득이 안 되는데, 예. 지금, 프로젝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큰 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큰 거에서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생각하고, 근데 이제 탄젠트 벡터를 프로젝션 해가지고 생각한 게, 이 서피스 위에서의 브라우니안 모션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큰 데서의 브라우니안 모션의 탄젠트 벡터를 프로젝팅 하면, 다운을 하면, 그게 왜 브라우니안 모션이 또 되냐는 거예요. 그 아, 네. 안에서. 제가 그거를 설득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음, 근데 예, 계속 던져주세요. 왜냐하면 저분이랑 책을 같이 쓰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조금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싶냐면 약간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매니폴드, 저는 이제 지오메트리를 원래 하던 사람이라 이쪽으로 그냥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폴드에서는 그 지오대식이, 저희가 그걸 알잖아요. 프로덕트 매니폴드에서의 지오대식은 이 각각의 팩터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도 지오대식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쓰면 나오거든요. 근데 브라우니안 모션은 제가 그걸 몰라요. 이게, 그니까, 탄젠트 벡터가, 브라우니안 모션이 그리는 탄젠트 벡터를 프로젝팅 다운을 시켰을 때, 이게 프로젝팅 다운 됐을 때에도 여전히 브라우니안 모션의 탄젠트 벡터가 되느냐. 저는 그거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점만 좀 공유를 해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그, 기본적으로, DXT가 있을 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요 파트가 있고, 하나는 요 파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요 파트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네레이터에 기여하는 파트래요. 이거까지는 괜찮죠? 세컨드 오더로 기여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SD로 온 거네요. 예, 일단 그가 지금 저 지오메트리랑 지금 양쪽을 다 갖다 일단 예, 그 SD 파트에서는 여기가 여기까지 괜찮죠? 말 자체가. 네. 여기를 지금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쓴 거는 지금 요 형태를 쓰고 있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놈을 P로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야. 이 맥락에서는. 여기까지 괜찮죠? 물론 여기서 지금 스트라토노비치니까 뭐 에디션을 바꿔야 되는 거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브라니안 모션 앞에 붙어 있는 지금 이 매트릭스를 지금 P로 골랐다라는 의미니까 이것도 괜찮죠? 여기까지도? 고르는 것 자체는 그냥 그렇게 네, 할 수 있을 것 그냥 같고요. 그렇게 그냥 고른 것 자체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걸 제네레이터 입장에서 보는 거는 여기 지금 DWT가 만들어낸 게 2분의 1 라플라시안인 거가 원래는 제네레이터인데 유클리드 브라니안 모션 기준으로는요. 이것도 괜찮죠? 네. 그러면 지금 얘는 벡터 필드가 어떻게 지금 바뀌는 거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는 제너레이터가 지금 기술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시그마가 아이덴티티로 골라지는 상황인데 지금 얘가 어떻게 지금 다른 이게 지금 RN의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SN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I 빼기 지금 아이덴티티 빼기 XX 트랜스포즈 이 I로 바꿔서 이게 지금 프로젝트 다운이 SN이기 때문에 이제 지오메트리가 들어가는 라인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벡터 필드를 만드는 것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붙어 있는 벡터 필드가 지금 이 펑션들만큼 기여하는 걸로 이게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주는 이놈은 이놈이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디퓨전 프로세스 기술이 되는 게 지금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하려는 주장이. 음,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저 시그마에 대한 거가 저 제네레이터에 있는 파트가 들어가는 것,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점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형대수 입장에서 그냥 일단 단순히 불합리한 벡터를 프로젝팅 다운한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냐라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제가 몰라서 그런 아니, 얘기지만 네, 네. 제가 이제 프로빌리티 이쪽 계통에서 그니까 브라우니안 모션의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팅 다운하는 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벡터 입장에서는 벡터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제네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기여분이 저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 갖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면, 오히려 아, 네. 네. 아니요. 저도 물어볼 게 있는데, 저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브라우니안 모션의 정의가 있잖아요.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고, 코릴레이션, 만족하는 모든 SD를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정의를 해서, 실제로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리플렉션 프로세스가 왜 다시 브라우니안이 되냐면 그런 이제 레비 크라이테리안을 만족하니까 브라우니안 모션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매니폴드 브라우니안의 정의를 그 라플라시안의 하프의 제네레이터가 제네레이터를 어, 제네레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매니폴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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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기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 나오는 거는 금방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럼 바이 데피니션 네네네네네. 그냥 됐나 보네요. 돌고 도는 약간 면. 예. 그러니까 뭐를 먼저 정의로 생각하냐에 따라 이제 뭐가 정의고 뭘 증명하는 것 같긴 한데. 어, 네네. 그러니까 뭐가 조금 예. 더 이제 그 브라우니안 모션을 결정하는데 조금 뭐라 그러지? 어, 이게 딱 타이트하게 받아들여지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좀, 저 디퓨전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래쪽에 저 디퓨전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브라니안 모션이 네. 디퓨전 오퍼레이터랑 이제 타이트하게 딱 붙어서 항상 어, 다니는 그걸 본 적이 있으면 저걸 봐도 그렇게 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거꾸로. 매니폴드에서 레비 크라이테리언 같은 거는 잘, 잘 안 됩니다. 인덱스만큼 안 될 거, 붙어도. 예,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유니버설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제 네, 제네레이터를 그럴 것 거쳐가야. 같아요. 예. 레디 캐릭터에서는 안 음, 됩니다. 그냥 모델 스페이스로 바꾸면 돼. 제가 음. 지금 엘트슈츠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애초에 정의하죠? 그냥 그, 던지나? 그냥 던져요. 저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던지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약간 아, 네.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 근데 약간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 그 관점은 일단 외지적인 것부터 셋업을 해놓고 내지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가야 그게 적어도 미분기하는 입장에서 설득이 되는 라인다가 있어요. 예, 왜냐면 선생님. 음, 아, 그 혹시 엘튼 슐 책에서는 어떻게 그냥 던지나요? 그러니까 그 한번 보세요. 비교가 조금 그러니까 네, 그냥 한번 보세요. 너무 별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별로인가요? 아, 너무 여기는, 별까지. 음, 어, 간단치는 않고요. 그, 이분의 라플라시안 디퓨전 메저가 유니크한데, 등등등. 네. 누군가 책을 써야 돼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건 예. 해야겠다 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게 뭐지?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금 물리적인 거랑 연결을 좀 그림을 딱 만들어 놓고 싶어서 브라우니안 모션은 이제 원래 이제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그거잖아요. 그 분자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분자의 경로.
예, 아, 근데 약간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그 원천에 해당되는 게 이제 라플라시안이니까 좀 그렇게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조금 더 이제 설득력 있는 그림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저 P가 서브 매니폴드의 라플라시안을 결정하는 제너레이터가 닿아 있다.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더 다른 코멘트들 있으시면 듣고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만 좀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S2라고 했지만 사실 이 기술에서 S2를 쓴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썼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XT가 여전히 이거 조건에서 확인하는 XT가 여전히 스피어 위에 살고 있다는 거는 확인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하는 거는 그거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령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실제로 뭐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얘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는 확인은 해야 돼요. 지금 이 기술로부터. 이거는 약간 그렇다 칠게요. 이거는 그냥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레퍼런스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스트라토노비치로 바꾸면 형식 눈에 들어오셨죠? 어떻게 만든 건지. 괜찮나요? 들어오셨고, 그러면 스트라토노비치에다가 이거를 이또로 바꿔가지고 쿼드라틱 코베리에이션 해주게 되면 붙어야 되는 계산이 생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계산 해주면 얘가 나와요. 그렇게 진짜 직관을 잡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지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전달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지금 첫 페이지에서 했던 계산 그냥 똑같이 저 지금 이제 스트라토노비치를 이또로 바꿀 때 등장하는 쿼드릭 코베리에이션 파트 정확하게 추가해주면 그냥 저 텀 되는 거 정확하게 뜰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유클리디안에서 앰비언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커베이처 고정 텀 같은 이펙트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리마니아 스페이스 폼에 대해서도 그거 해주면 이제 그거에 맞는 보정들이 이제 민 커베이처 기준으로 아마 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뭐 떠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놓고. 아, 방금까지는 스트라노피치 이렇게 그 프로젝트 하는 거 했고, 그거를 이토로 풀어주니까 2.2씩이 나온다. 네. 그 코페리션 파트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쪽이고, 네, 다시 아까 제 거의, 노트를 보여드리면,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직관화시키는 저희 R1에선 편하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생각한 게 스트라토노비치가 있으면 이또로 바꾸려고 하면 추가 텀이 등장하면서 쿼드레틱 코베리에이션 파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텀을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지금 이제 PP 프라임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해서 해보면 이거 그냥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좀 눈에 들어오죠. 근데 약간 제가 여기서 좀 직관화해서 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벡터로 해석하는 층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게 딱 리니어 알제브라 해석에서는 스트라토노비치 해석이 너무나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리니어 알제브라 입장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로 벡터 인풋을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이 또는 그냥 되돌리면 되는 문제다. 그냥 정의 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거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메시지 테이크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기술 여기까지는 이 P를 쓰는 이 기술 그 자체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사실 S2를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서피스인 R3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기술에서는 그리고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오소널 프로젝션이라는 걸 동의하는 순간 이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어 지오메트리 특징이 아니에요. 여기선 스피어 지오메트리 특징 이렇게가 불안이한 이게 불안이한 모션이야. 이거는 스피어 지오메트리 특징이 맞아. XT가 SN에 살고 있어야 되고 제네레이터가 정말 그걸 따르는지 봐야 되니까 그건 맞는데 그거 전까지 이 지금 P를 쓰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가고 싶은 게 지금 R1에서는 이제 알겠고 Rn 비슷하게 확장하면 돼. 이거 오케이인데 리마니안 매니폴드 관점에서 보는 거에서는 오소고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외제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외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P라고 하는 거를 리니어 오퍼레이터 바라보고 스트라토노비치랑 가지고 붙여서 기술을 한 다음에 이거는 구체적인 기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또는 그냥 하면 되는 문제다. 그냥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가 혹시 괜찮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내적인 관점으로 이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아,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구얘기는 버려도 된다. 야, 그거지만은, 이제 외지적인 거. M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받쳐주는 그 외지적인 그 공간. 은 이제 계속 얘기를 꺼내야 한다라는 상황을. 지금 여기까지 이 기술은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P라는 오퍼레이터의 정의 자체가 in R3를 놓고 상정했지만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미분계화 배울 때도 서피스인 R3를 가지고 오소널 프로젝트 진짜로 크로스 프로덕트 가지고 계산해서 날린 다음에 계산했었잖아요. 코베런 데리버티브 처음 네네. 공부했을 때. 그 라인에서 저 똑같이 한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해도 이게 다를 게 없다. 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까지는 정해진다가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뭐 프로세스냐 뭐 그거 아니냐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물론 스트라토노비치 또가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스피어에 대한 디스커션을 했는데 스피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저 P만 바꾸면 돼요. P만. P가 identity x xt로 적히는 게 스피어일 때만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필요한 기능은 프로젝션을 찾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R3에 사실 서피스 아무거나 갖다 줘도 되고, 근데 이제 P가 저렇게 생기지 않겠죠, 대신에. 그 포지션 벡터로 저렇게 나이스하게 안 적히겠죠. 예, 근데 그냥 그것만 스피어에서 이게 바뀌면 너무 돼요. 나이스한 거죠. 그냥 단지. 스피어가 원래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 짓거리를. 그쵸.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가지고 P를 새로 만들면은 뭐 아무 서피스에서나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제 저 그 프로젝션을 저렇게 적는 방법이 스피어일 때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 맨 밑에 동그라미 친 거는 프로젝션만 잘 정의가 되면은 아무 서피스에서나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그게 그런 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시 임베딩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이소메트릭 임베딩 걸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팅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 P만 정의가 되면 다 똑같이 브라디안 모션이 외제적으로는 이거야 된다가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당화는 이런 덕분에 것 같아요, 언제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직관이 좀 같은 페이지에 좀 이제 있지 않나 싶은 면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앰비언트를 가정해야 되는 게 싫은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그 자연스러운 길목에.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앰비언트를 어떻게 버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생각하는 방식이.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이제 좀 더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관점이 어떻게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버릴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원래는 우리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볼 때 그래서 지금 얘를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노멀 디렉션 없이 EFG에 이렇게 적히면 적분할 때 뭐 다변연성이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잘 찾는 거 뭐 그냥 저희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핵심이 지금 이 오퍼레이터의 어떤 성질인데, 이 오퍼레이터의 성질인데, 그 이 오퍼레이터가 사실 오소널 프레임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시겠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지금 그 이 성질들이 어떻게도 만들 수 있을 거냐면, 이게 오소널 프레임이 있으면, 이제 오소널 프레임을 꺼내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재적이에요, 관점이. 전달했죠? 오스널 프레임 꺼내는 거는 그 리마니안 매트릭만 있으면 그람슈비치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전달했죠? 그리고 이제 요것들 가지고 저희가 이 아이들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오퍼레이터를 기본적으로 그 이직거리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전달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텐서리얼하게 코베넨 데리버티브로서 라플라시안 규정한 거에 2분의 1인 게 제네레이터가 되는 그 관점을 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달될까요? 뭔 소리인지? 라플라시안의 기술을 할 때. 혹시 전달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텀도 이제 크리스per 심볼이 0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붙여야 될 거고요. 그 텐서리얼 해야 될 테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관점을 바꾸게 되면 그럼 얘네들은 다시 벡터로 보게 되면 뭐를 구성할 수가 있을 거냐면 얘네들을 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전달일까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람슈비츠를 하는 방법은 무한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마다 그 오스널 프레임을 만들어 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어떤 스페시픽하게 고정했다 이 말은 아니고 임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임의의 오스널 프레임을 잡으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포인트의 그 로컬 오스널 프레임을 잡으면 그걸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럼 매트릭스 만들어주게 되면 그럼 이걸 제가 U라고 부르면 그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사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말하고 싶은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지금 만들어 놓은 형태는 I 빼기 XX 트랜스포즈인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UU 트랜스포즈여야 된다.
뭐, 그리고 얘도 지금 당연히 포인트에 디펜드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UX라고 쓸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렇게 바꿔 쓰고 싶어요. for any orthogonal frame.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벡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근처에서 그냥 그람슈미츠 했다. 요 정도 의미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이퀄리티를, 이 항등식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죠. 그 P를 가지고 했던 거 대신에 오소널 프레임만 있으면 기술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사실 말장난인 게 이게 사실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사실 이직거리 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P를 이제 없앨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혹시 이거 괜찮나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게 클레임이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내재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 옵셔널 프레임 번들 및 왜 이제 저희가 이제 U라고 하는 저 뭐라고 하죠? 이제 옵셔널 프레임 저거 왜 들어오냐 갑자기 생뚱맞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관점이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쓰는 순간 오소널 프로젝션을 사실 그 레시메드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P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P의 형태가 저렇게 나이스하는 것만 보장이 없을 뿐이지. 그런데 저 P라고 하는 것 자체의 실제 정체는 그 오스널 프레임을 잡으면 그걸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외주적인 관점을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스널 프레임만 주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보여야 되는 주장이 이런 주장을 그래서 보일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매트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로 바뀌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트릭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P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레비시타이랑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로 갈 것이냐만 관건이지. 혹시 그 취지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어, 트랜스포즈 때문에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오소노말 프레임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스피어에서 하면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E2까지 있고, 그러면은 저게 지금 3x2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는 2x3니까 3x3여가지고, 똑같이 되네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그 키는 그 오소널 프레임 번들로 우리는 가는 게 답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글로 가는 브릿지를 반드시 놔야 돼. 이게 놔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외적인 게 내재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하는지만 문제인. 그냥 그 관점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전달되죠? 그러면 P가 반드시 내재적으로 적혀 있는 녀석이어야만 돼요. 근데 그게 오소널 프레임 가지고 적혀야지만 오소널 프레임 번들 도입하는 게 말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일단 하나씩 따져보세요. 그러면 일단 뭐가 되냐면, 저 P의 성질 한번 보세요. P가 얘여야 되잖아요. 저거 UU 트랜스포즈일 때 아무 문제 없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저게 오소날 매트릭스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아무 문제 없고,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시메트릭 되는 거 똑같죠. 그리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결국에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해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점 기준으로는. 맞죠? 그냥 그거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U 트랜스포즈 V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다. 라고 하면 지금 얘는 실제로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EI 트랜스포즈 V의 형태로 적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형태에서 실제로 얘가 스칼라거든요. 다시 아까처럼 계속 말장난하는 건데 똑같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애시당초 저평면에서 만든 얘기잖아요. 그가 애시당초 오스널 프로젝션이라고. 진짜 말장난 지금 계속 빙빙 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혹시 뉘앙스가 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 쓰니까 정말 저평면에 내려왔다라는 게 좀 애시당초 와닿네요. 저평면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뭐 장난쳐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이 컬러 적은 거 자체가 V를 오스널 프로젝션 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성질이 똑같고. 그러니까 같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봤을 때 실제 이거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는 근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저거 EI 트랜스포즈 VEI 저거 그냥 개수 쓴 거잖아요. 네, V의 개수를 EI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V가 애초에 탄젠트 벡터예요.
아, 지금 근데 V가 탄젠트 벡터 아니라고 해도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V 자체가 이 X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가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는데 저는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고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오소노멀 프레임이 그 뭐야 저희가 이렇게 있을 때 시작이. 그래서 얘가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저는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V라고 하는 Rn 플러스 1의 벡터를 지금 여기가 오소널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그 오소널 베이스 쪽으로 프로젝팅 다운한 파트고, 여기가, 네? 여기가 프로젝트 다운한 거고, 여기가 아닌 파트죠. 여기가. 네. 네,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UU 트랜스포즈를 취해줄 때. 그러니까 오소노멀 프레임을 그러면 지금 잡는다는 게 거기 그러면 지금 잡아줘야 되는 거는 실제로는, 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큰 데서 잡아야 돼. 네, 큰 데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작업을 한다고 말해야 맞겠어요. Rn 플러스 1에서 오소널 프레임을 이렇게 잡고, 그때 이제 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스피어의 이그젬플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뭐야 하나 더 잡은 다음에 노멀 디렉션 네네. 하나 더 잡고 근데 이제 U는 마지막에 노멀 디렉션을 버린 녀석으로만 매트릭스를 네. 만든다는 거죠. 네. 네. 그 의미에서 하려는 말이었어요. 좀 핸드웨이빙에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오소노멀 프레임을 이제 잡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노멀 파트를 생각할 필요가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 좀 약간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말을 지금 빙빙 돌려서 하는 그런 별인데, 좀 더 나은 설명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전 노테이션을 어뷰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U 트랜스포즈 V를 적절하게 다시 아, 정의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실 것 그것도 있네요.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사실 고지 맞네요. 곧대로는 정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U 하나를 지금 트랜스포즈 더 X를 V를 더 추가를 해줘야지만 랭크가 딱 맞겠네요. 예. 예, 아무튼 네, 근데 뭐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는 일단은 네, 좀 더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은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일단 요거 자체는 지금 제 의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P 날리려고 지금 오셔널 프레임 기준으로 적는다 했는데 조금 좀 더 정확하면 좋긴 하겠다. 요 부분은. 어, 저는 있고. 잠시만요. 근데 U가 3 곱하기 매트리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유 트랜스포즈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맞는데, 그, 아까 EI 트랜스포즈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그 지금, U가 3 곱하기 2, 그쵸. 그렇게 해야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가야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오소노멀 프레임을 그 큰 데서 잡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근데 노말 파트는 사실 안 쓸 거니까 안 적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리니어 알제브라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저거 EI 저기 서메이션 있잖아요. EITV 곱하기 EI 저게 그냥 사실 저 오소노멀 프레임에 대한 개수 표현이잖아요. V를 네. V를 오소노멀 프레임을 기준으로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쓰면 저 녀석들이 개수잖아요. EIT 곱하기 V. 네. 네. 그러니까 그 프로젝션 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느낌 저 네, 조금 꼬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오소노멀 설명이 프레임, 근데 조금 꼬이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약간 큰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를 내리고 싶으니까 그 내리고 싶어하는 그 딱 슬라이스에서 필요한 오소노멀 프레임만 잡고 그 녀석으로 이제 다 그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내리는 거를 그냥 저렇게 쓴 것 같아요. 프로젝션이라고. 네, 근데 뭐 사실 좀 그래. 프로젝션이 왜 항상 좀 더 정의가 나은 됐다는 설명이 건 있으면 다. 좋겠어. 예, 해주세요.
예,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소노멀 프레임을 왜 쓰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됐다고 치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뭐를 지금 만든 거냐면, 이제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의 불안한 모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스트라토모비치 센스는 이제 그 리니어 스트럭처 때문에 붙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브라이언 모션을 이렇게 프로젝팅 다운한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외제적인 관점인데,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제가 지금 한 거고요. 관점을. 이거 괜찮죠? 음,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리니어 스트럭처라 가지고 사실 이게 말장난이지만,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 가지고 해보면 이미 미드 포인트 출발했기 때문에 또 이거 뭐 해봤자 저희 미드 포인트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같아. 이거는 확인하면 그냥 일단 체크하시고 이거는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이게 실제 그 오소노말 프레임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 전 어떻게 생각해요? 지오메트리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브라우니안 모션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DWT로 볼 수가 있어요. 대충 괜찮죠? 확인은 해야 되지만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그 DWT가 그런 XT에 의존하는 상태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오소고날 그룹에 의존되는 건데 브라니안 모션 자체가 어차피 라플라시안이 2분의 1이 그 제너레이터니까 오소고날 그룹 액팅을 해주더라도 브라니안 모션인 거나 그래서 브라니안 모션 자체가 이거에 의존된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BT랑 마이너스 BT라고 아, 구분하죠. 그냥 그 정도 그 말이 맞긴 한데 트래킹 한다고 하면 근데 뭐 그냥 그런 것이다. 약간 그 정도. 감사합니다. 예. 자, 요거를 이제 그래서 지금 UT라고 하는 걸 아까 그니까 이 어부징한 거에서 2원부터 2N이라고 이제 그 보면 그럼 이제 실제로 요 형태는 구체적으로는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D를 기술을 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뭐를 볼 수가 있냐면 그 얻은 게 있고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일단 외적인 관점을 뺐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P로 기술했던 거를 오스널 프레임으로 바꾸게 됨으로써 어떤 이 앰비언트 스페이스의 의존성을 날린 게 분명히 어떤 장점으로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임의의 EI에 대해서 돼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하려면 골라줘야 된다는 약간 이슈가 있죠. 실질적으로. 물론 뭐 그람 심시마다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은 없고 맞는 말인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거 EI 또 고르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셋업 자체를 할 때. 그러니까 EI를 고를 필요가 없는 프레임 번들로 옮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계산, 그러니까 그때그때 골라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모임으로 그냥 가는 거가 아닌가가 제 그냥 현재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 그냥 기술하면 돼요. 그냥 구체적으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절로 땡겨서 그래서 지금 이 UI라고 하는 이 U들이 결국엔 다 이제 어떤 맵이 된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아이소메트리로 이제 관점을 바꿔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는 다 U를 지금 2원부터 2n 가지고 매트릭스로 만든 게 그 성질을 만족하는 건 확인하면 되고요. 단순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그냥 요것들의 어떤 모임으로써 요것들의 모임으로써 바꿔가지고 보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패럴 트랜스포트를 여기서 호리존탈 커브로 기술하면 되는 문제여서 그러면 이 장점은 얘네들의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로 관점을 단순히 바꾸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의 선택한다는 것도 그냥 없애고 싶다. 그냥 거기까지. 자, 근데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지금 네, 오늘 시간상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레비시비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 중간 과정에 그 기술들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마니안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레비시비타 안 쓴 다른 커넥션 기준으로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 자체를 여기서 그냥 하면 되고 여기서 그냥 하면 되고 그냥 그거에 맞도록 그 커넥션도 그냥 기술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단순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일 수는 있겠는데,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SU2랑 하이젠버그 그룹을 웹스터 타나카 커넥션을 줄 때도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오늘은 한 요 정도 얘기하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 와닿지 않냐. 그러니까 제 중간 기술.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제 결론만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를 얘기를 다 한 거냐면, 여기까지 얘기를 다 했으면,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기술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브라니안 모션을 적어도 기술할 때는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기술하면 되고, 근데 이제 요 기술은 그냥 로컬 기술로 끝이 나요. 이렇게 기술하는 거 자체에서는 이걸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관점을 바꿔서 DUT를 지금 어떻게 바꿔서 보냐면 HUT DWT 그냥 요렇게, 혹은 이렇게 바꿔서 그냥 보면, 그냥 여기서 저 프로세싱 다운하는 걸로 그냥 바꿔서 보면 오셔널 프레임 번들의 그냥 디펜던시를 그냥 날리게 된다.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 뭘 고를 거냐, 그거를 그냥 생각을 그냥 하기를 그냥 싫다. 그냥 딱 고기가 끝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 왜냐하면 그냥 오셔널 프레임 번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 유로 기술을 하고 싶고 내지적으로 바꿀 때 이 유들의 선택지에서 이게 이 아이들의 선택지 골라주는 거 싫으니까 그냥 그거 날리는 한 가지 그냥 서피션트 컨디션이다. 가 제가 현재 납득한 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닌 거죠.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이걸로 사실 끝나거든요. 사실 끝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실치잖아요. 그냥 피를 가지고 기술한 거. 자, 요 관점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리플렉션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냥 알려져 있는 그냥 그 미러맵 그거 말고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네, 말씀하시죠. 아, 네. 일단은 그 오소라 프레임분들이 왜 나오는지 그런 것들 아예 못 찾고 있던 참이었는데 조금 잡히는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제가 조금 몇 가지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오늘 얘기해 주신 게, 그러니까 엘튼슈 표준 레퍼런스가 몇 가지 디테일을 놓치고 있다라는 게, 엘튼슈는 외지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근데 이거를 내지적 관점으로 취해야 한다. 그래서 디테일을 챙겨야 한다. 혹시 이 정서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싶습니다. 엘튼 슈는 제가 봤을 때 둘 다 아니에요. 그냥 오스널 아, 둘 프레임번들을 다 아닌 기술할 거예요? 수 있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시서티상 내재적으로 기술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와닿지 않았던 약간 관점은, 그러니까 뭐 말은 다 되거든요. 말은 다 되는데 왜 생뚱맞게 갑자기 오스널 프레임번들을 꺼내서 그걸로부터 기술을 하느냐. 물론 이게 이유는 지난번에 예전에 한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레이터를 기술할 때 스트라토로비치 타입 가지고 SD를 쓸 때의 장점이 실질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암만 그래도 그거를 꼭 오스널 프레임번들로 달성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암만 그래도. 그러니까 라플라스 벨트라미를 오소노말 프레임 번들의 글로벌한 표현으로서 어떤 벡터 필드 스퀘어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달성하는 방법이 꼭 오소노말 프레임 번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 할 말이 없는데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지가 제가 좀 짱 같은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그럼 미분계를 그냥 따라가 본 거예요. 오늘 좀 나누고자 하겠다. 그래서 외적인 관점에서 이 지금 U가 어떻게 나온지, OM의 원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그냥 좀 그게 이제 힌트를 가져야 되는 라인이 아닌가까지가 좀 나누고 싶었던 라인. 제 아, 이렇게. 지금 아, 네. 아니 이재명 선생님 먼저 끝까지 코멘트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말씀 주시니까 또, 엘튼 슈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셨는지도 와닿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어, 첫째로 AI 논문을 볼 때, 거기서 엘튼 슈 레퍼런스를 차용하고, 또, 그,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만은, 정말 뭐, 오선 플레이 막 그런 거 막 가져가서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지금의 오늘 디스커션 했던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는 얘기일 거다 보니까, 내가 그 문해력을 가져갈 때 약간 어느 사이드로 가져가야 할까? 왜냐면은
이 지금 오늘 했던 얘기들은 제가 AI 논문 쓸 때 그쪽 그룹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층위가 너무 안 맞으니까 약간 그런 약간 갸우뚱하는 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그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정서를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진짜 최근에 들었던 생각인데. 이거는 여기 계신 다른 미분기학자의 말씀을 좀 제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약간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게 레퍼런스에 대한 비판적으로 보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엘튼 슈가 저 레퍼런스를 쓸 때 참고한 게 아마 파운데이션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고바야시 노미주 본 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프린시플 번들을 주고 매니폴드에다가 어파인 커넥션을 주면 어파인 커넥션에 패럴 트랜스포트를 만들고 패럴 트랜스포트를 가지고 호리존탈 리프팅을 하는 거를 그 커넥션 롱폼으로 기술을 하는 게 스탠다드한 방식인데, 제 생각에 이 앱스트랙션이 너무 어려워요. 미분기학 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GPT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설명들 천편일률 이걸로 똑같거든요. 그 커넥션 원폼 도입해가지고 말 되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에서 다 그냥 하는 것 같고 말만 되면 되니까 어떤 수학적인 네세시티에서는 그게 맞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문해력을 얻는 라인은 제가 추구하는 라인은 이제 뭐냐면 R3를 하이젠버그 그룹으로 바꾸는 거랑 그 S3를 SU2로 바꿨을 때 이 지금 그 리마니안 스트럭처가 버려질 때도 이 프레임워크가 다 되거든요. 고사의 프레임원들을 가지고 하는. 왜냐면 제네레이터가 라플라시안 2분의 1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면 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브라니안 모션이라고 단지 부르고 단지 그거에 맞도록 기술하는 거 이게 다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이유에서. 그래서 그 라인에서 그게 확인이 되는 정도면 이해하는 선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수학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약간 그쪽이에요. 이 기술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스트럭처가 필요 조건이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이 레비시타 커넥션 이거 기한 여기서 레비시타 기하는 거는 P가 그냥 단지 레비시타로 바뀐다 그냥 그것뿐이지 그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I 빼기 XXT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거라고요. 외전인 관점 도입할 수 있으면 그냥 바꿀 수 있다. 그냥 그런 얘기 이상도 야도 아니고. 근데 네. 다 끝나신 거죠? 끝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끝났습니다. 네. 제가 뭐지? 좀 되게 중대한 좀 고민, 이 되게 옵소노멀 프레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지금 마음속에 든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저게 프로젝션으로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거 맨 마지막 줄 있죠? 아이 쪼개서 쓰는 거. 네.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만 더. 제가 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옵소노멀 프레임으로 프로젝션을 내리는 거는 포인트 와이즈예요. 그쵸? 그렇죠. 점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HI로 오소노멀 프레임을 아무거나 잡아서 그냥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소노멀 프레임을 점마다 아무거나 잡겠다는 뜻이랑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브라우니안 모션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길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 잘 모르겠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진짜로 이게 모르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체가 이거니까.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도 엘튼 슈 책을 읽었는데 어떤 파트에서 그 호리존탈 그게 필요하잖아요. 네. 호리존탈 리프팅을 쓰잖아요. 그게 오소노멀 프레임을 안 바꾸겠다라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사실 엘튼 슈 책을 보고 이거 외제적 관점 이걸 보기 전에 이 채널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매니폴드에서 브라우니안 모션을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 녀석은 이제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나이스한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글로벌하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려는 방법이 뭐냐면 탄젠트 벡터가 브라우니안 모션의 탄젠트 벡터랑 비슷하게 움직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녀석을 거꾸로 적분해서 트레이스를 떼가지고 그 녀석을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우리가 이 오소노멀 프레임으로 생기는 탄젠트 스페이스들의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 이 녀석들의 일관성 있게 바뀌고 있는 녀석을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패러렐 트랜스포트가 필요하고 거기서 음, 커넥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맞지. 네. 거기서 커넥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오소노멀 프레임을 잡을 방법이 무한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일관성 있는 브라우니안 모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비치비트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커넥션은 꼭 있어야 돼요. 그치. 네, 그건, 커넥션은 꼭 있어야 돼. 네, 네. 커넥션을 피해갈 제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분기화를 거의 지식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걸 감안하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오쏘노멀 번들 생각하는 게 거기서는 뭔가 글로벌 섹션이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니까 그 네서시티 중 하나는 저희가 제네레이터를 기술을 할 때 음, 저희가 그 이제 세컨드 오더 쪽을 기술할 때 그 벡터 필드 자체가 글로벌하게 적혀야 되는데 만약에 음, 이걸 음, EI로 적어버리게 되면 이게 로컬 디스크립션이라고 음. 될까? 예를 들어서 네, 페어를 볼 근데, 기억 같은 거 하면 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음, 그거를 리프팅하는 것 자체는 글로벌 디스크립션이 존재하다 보니 아, 그러니까 H 서브 I 자체는 글로벌하게 네. 적혀있다 보니까 EI는 걔네들은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게, 실제로 어, 글로벌하게 저희가 존재하는 거죠. 그 네. 대상이. 네. 음. 네, 그거가 네세시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아니라 매니폴드의 오소노멀 번들에서는. 네, 네. 그렇죠. 프레임 번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아니면 오소노멀 번들에서만 그렇게 벡터 필드를 글로벌하게 찾을 수 새 있어요? 프레임분들에서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거를 오션al 프레임분들을 줄여가지고 하는 게 음, 이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멀티컬 그럼 파트. 지금 장현철 선생님, 박사님, 교수님? 아무튼 말씀하신 게 지금 이 맥락인가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랑 조금 이제 다른 맥락입니다. 이게 좀 음, 미분기화에서 좀 이게 내재적으로 미분기화를 옮겨갈 때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점마다 탄젠트 스페이스를 음, 고려해야 되는데 이 네. 두 탄젠트 스페이스를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커넥션을 가지고 네. 비교를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네. 커넥션을 통해서 그런데, 벡터랑 음, 벡터 사이를 이쪽 그 어떤 음, 점에 있는 벡터랑 다른 점에 있는 벡터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이제 커브를 음, 그려가지고 그 커브를 따라서 벡터를 움직였을 때 패러렐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이게 네, 벡터를 움직이지 않고 옮긴다라는 음, 개념을 이제 그 음, 커넥션을 통해서 음, 정의를 하는 거고 음,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이 패러렐 호리존탈 리프트인 거죠. 그게 오소노말 프레임 번들에서의 호리존탈 리프트가 예, 그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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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에 대해서 음, 네. 음. 그러면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처음 했던 이야기를? 아, 이제 네. 이런, 예, 그래서 저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브라우니안 모션 여기부터는 이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네네, 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엘튼 슈 레퍼런스를 따라갔을 때 브라우니안 네, 모션을 매니폴드로 옮기는 방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니폴드 위에서는 이제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그냥 성분별로 브라우니안 모션을 주면은 브라우니안 모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이용하냐면 그렇죠. SD를 이용해서 음, 거꾸로 탄젠트 벡터가 브라우니안 모션의 탄젠트 벡터를 따라가면 그거를 매니폴드 위에서의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할 것이다. 음, 이렇게 정의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약간 요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네, 하려면 음, 이 그러니까 점을 찍고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 점위에서 생각을 하면은 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닮아 있기 때문에 그 브라우니안 모션의 탄젠트 벡터를 옮겨오는 게 괜찮아요. 근데 그러려면 베이시스가 있어야겠죠. 오소노멀 베이시스. 네. 음,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SD의 테크닉을 써가지고 매니폴드 위에서 그 탄젠트 벡터를 잘 정의를 하려면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될 거라는 거지. 네. 음. 그러니까 SD를 잘 정의하는 대상은 오소노멀 번들이다. 그 얘기시네요. 그리고 저는, 오소노멀 번들에서의 브라우니안 모션의 프로젝션으로 기술을 할 거니까. 네, 지금 좀 그래서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생각해 음, 보니까.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저 구체적으로 기술하신 거에서
어떤 파트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저 DWI를 쪼개 쓰는 거. 음, 코디네이트 와이즈하게 쓰는 거예요. 예, 저 DWI를 음, 쪼개 쓴다는 게 지금 저희가 오소노멀 프레임번들이 고정돼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점마다. 그쵸. 예, 근데 저 초이스가 이제 커넥션에 디펜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안 그러면은 아무 오소노멀 프레임이나 잡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헷갈린 지점이 저희가 매니폴드에서 OD를 쓸 때 그 해가 어쨌든 쓸 때는 로컬 익스프레션으로 쓰잖아요. 네. 어, 어, 제가 좀그 말씀하신 거에서 좀 잘 이해했는지 혹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뒤쪽에 있는 DWTI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점에서의 지금 TI인 거잖아요. 네. 일단 첫 네. 번째는. 근데 지금 XT도 지금 지금 T에 따라서 트레젝토리를 그리면서 지금 점들을 M 위에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모아놓은 DWT 뭐 이제 뭐 XT가 브라운 모션인 걸 먼저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연결돼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보려면 커넥션이라는 것을 반드시 도입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커넥션이 도입이 돼야 된다. 뭐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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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원디 이그젬플을 생각해 보면은 원디 매니폴드 생각해도 이제 옵소노멀 프레임은 이제 점마다 다르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을 막 그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이 옵소노멀 프레임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 방향을 따라가게 옵소노멀 프레임을 잡는 게 아니라 점마다 막 자꾸 뒤집히게 잡으면 그걸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그러면은 마치 막 어떻게 막 잘 조작해버리면은 마치 한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지금 저렇게 그 프레임만들을 도입하지 않고 해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논의에서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스나로 프레임을 정말 아무거나 잡으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줌에다가 그렸거든요. 저 노란색? 아, 노란색 네, 이상해.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소노멀 프레임 뭐 자연 원디멘전al 매니포스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소노멀 프레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잡으면은 브라우니안 모션 정의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 점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 점에서는 반대로 가고 또 이 점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브라우니안 모션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이 되겠냐? 아, 음. 너무 그러니까 애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네요. 오소노멀 번들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도입할 때. 그래서 이제 원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그젠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이렇게 뒤집는 걸로. 근데 음. 사실 2D만 돼도 막 그 이상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막 그 오스노말 프레임이 막 돌아. 이렇게 뱅글뱅글 가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그럼 이거에 따라서 그 브라우니안 모션의 탄젠트 벡터를 이제 하나씩 주면은 이걸 적분했을 때 얘가 브라우니안 모션이 되겠느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뱅글뱅글 도는 거를 패럴렐 하다고 보면은 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커넥션이 그러면. 있다면, 그런 커넥션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커넥션을 기준으로 쓴 브라우니안 모션이 되겠죠. 네. 이 그림에서 패러럴 트랜스포트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R3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R3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커넥션이 있죠. 그러니까 R3에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예. 있으니까 지금 무의식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 음. 네, 그러니까 커넥션이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정의를 하니까 커넥션마다 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소노말 프레임 번들의 스트럭처가 그, 이 매니폴드 위에 커넥션이 정의가 되면 오소노말 프레임 번들이 이제 잘 나오니까. 예. 이거 지금 저도 이제 준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제 음. 그, 그림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똑같이 그냥 리프팅이 패러렐 트랜스포터 그냥 똑같이 저쪽 커브에서 된다. 여기까지가 수학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그림 그려야 되냐는 게 너무 애매한 아, 층이어가지고. 저한테 하나만 리마인드 해주세요. 저희가 애초에 패러렐 트랜스포트가 왜 필요한 거죠? 호리존탈 커브를 기술할 때,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음, 탄젠트 번들을 그 오소널 프레임 번들의 탄젠트 번들의 서브 번들로 아이덴티파이를 할 때 하는 그 음, 룰이, 저 지금 만약에 OM 위에서의 그 호리존탈 커브가 있다는 거는 이거를 프로젝팅 다운을 했을 때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만족하는 걸로 정의가 되고, 음, 그랬을 때 음, 그게 오소고날 디컴포지션으로 쪼개져서 탄젠트 번들을 이쪽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그거를 리프팅하는 걸로 지금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아, 그게 오소노말 음, 번들의 정의인가? 제가 오소노말 번들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아, 좀 옵셔널 번들 자체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투 스텝인데, 각 네. 매니폴드의 포인트를 잡을 때마다 RN에서 TXM으로 가는 아이소메트리들의 모임이 5고, 이거를 다 그 이제 그 모아준 거가 옵셔널 프레임 번들의 데피니션이고요. 데피니션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그냥 보통 이제 프린시플 G번들인데, G가 오소널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오소널 그룹일 때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프린시플 G번들에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 파이버인 거에서 이게 매트릭 커넥션을 주면 리덕션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맞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미분계할 때는 보통 매트릭 커넥션을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통 할 수 있다. 이게 표현적인 이제 설명한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맞나요? 그 리프팅을 위해서 패러렐 트랜스포트가 필요한 것이다. 네, 그거는 100% 맞고요. 근데 그 음, 리프팅을 하는 커넥션은 어파인 커넥션이나 하면 되고 레비시비트 할 필요는 없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 뭐야,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를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리프팅 이거보다는 딱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컨티뉴어스 랜덤 프로세스를 매니폴드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 대해서 그 로컬리 유클리디안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녀석을 매니폴드로 옮겨갈 때 탄젠트 스페이스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여기는데 이게 점마다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스트럭처가 없으니까 그거를 패러렐 트랜스포트로 대신한다는 느낌이에요. 음, 네, 예, 그러니까 리프팅 전에도, 오소노멀 번들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네, 예, 이미 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음, 점마다 좌표계가 그 일관성 있게 붙어야 되는 거죠. 일관성 있게라는 말을 조금 얼버무리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해서 비교하기가 좀 만든 것 같긴 한 게 어쨌든 그 막 트레젝토리에 대한 변화들을 뽑아냈을 때 그 어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점들에서 있는 것들을 어쨌든 간에 한 번에 모아놓고 봤었을 때 걔네들이 가우시안인 거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할 수 없으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니폴드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 매니폴드 위해서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네네 저는 이제 그거에 이제 변화 벡터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쵸. 네, 이제 그 근데 탄젠트 변화 벡터만 보는 벡터 거죠. 네, 네. 탄젠트 벡터도 그런 커넥션이라는 개념 없이는 아예 그냥 모아놓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처럼 좀 이해가 됐어.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소노멀 프레임 번들을 안 쓰면은, 그, 랜덤성이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사실 다른 의미에서도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게 엘튼 슈텍에 대해서, 이건 약간 사족인데요. 오소노멀 프레임을 아이소메트리로 정의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오소노말 프레임이 진짜 그냥 점마다 오소노말 베이시스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오소노말 음, 베이시스들, 파이버가 오소노말 베이시스라고 봐요. 근데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들은 아이소메트리로 바꾼 걸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꿔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 제가 계속 그 곤란을 겪었던 데가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맨 처음에 그 오소노말 프레임으로 기술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냥 각각 제각각으로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리프팅 된 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여기 P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번들을 준다는 게 이 위에서 지금 파이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이버가 그 셋 오브 오소노멀 프레임이에요. 셋 오브 오소노멀 베이시스예요. 그냥 그 위에서 해. 그냥 ON 베이시스. 그냥 이건데 이걸로 보면은 수학적으로 구조를 다루기가 어려워서 대신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오소노멀 그 베이시스 하나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뭐 j 뭐 프라임 이렇게 할까요? 이거를 얻는 방법이 리니어 아이소메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 녀석의 스트럭처 대신에 우리가 그냥 리니어 아이소메트리들의 모임으로 보겠다는 거죠. 아, 네네. 예. 이- ON으로. 예. 그러니까 실제 정체는 이해해요. 하나가 고정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아이소메트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오케이인데 그 옆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 옆이요? 예, 예. 어디 그러니까는, 어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막 이해가 안 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오소노말 프레임에서 사실 M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M 방향의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어, 전들이니까 그 뭐냐, 파이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베이스 뭐 스페이스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매니폴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어디로 이동하는 건지 알겠다고. 왜냐면 M 위에서 움직이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M은 아니다. 아니. 반대예요. 파이버가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명확했어요. 파이버가 움직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냐, 그 리니어, 뭐, ON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는 오케이인데, M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옆에 점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그 위에서의 번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건 도대체 뭐지가 궁금했었어요. 이거예요, 그냥. 지금 보시면 네, 이게 번들이에요. M을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만들고 파이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점마다 M의 위치 P가 있고요. 네네, 우리의 초이스에 있는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여기에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P가 움직이고 지금 포지션도 바뀔 수가 있고요. 이 포지션마다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초이스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지? 뭐 지금 찍어놓은 거를 뭐 P1 뭐 그다음에 어 L1이라고 하고 O1이라고 하고 뒤에 뭐 하나 점 찍어가지고 네. P2, P2O2라고 O2, 네. P2O2라고 하면은 그 O2하고 O1하고 O2가 지금 이제 지금 이 오소노멀 프레임에서는 그 오소노멀 프레임 번들에서는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린 건데. 아무튼 네.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O1하고 O2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게 말씀하신 커넥션에서 거. 오는 거예요. 그게 커넥션, 아. 네, 그냥 제가 지금 그게 그냥 M의 커넥션에서 온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최현진 선생님 제가 마이크를 너무 오래 뺏어서 아,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P1하고 그러니까 호리존탈 저희가 정의했잖아요. P1 O1 그리고 P2 O2 어디 있어? 이게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힘드네. O2 여기. 그러니까 얘가 호리존탈 딱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움직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O1에서 O2까지 패러럴하게 움직였다는 뜻이죠. 아,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럭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저한테는 그러면은 전혀 따로따로인 스트럭처여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기술하지가 되게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버티컬은 아무 문제 없이 정의가 됩니다. 커넥션이 없어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예, 네. 그냥 버티컬은 그냥 그냥 ON이니까. OM만 바뀌면은 그거예요. 근데 호리존탈은 커넥션이 없이 정의가 안 돼요. 아, 그 부분, 그 패럴렐로 기술이 된다는 거죠? 예, 아, 이해했습니다. 예, 호리존탈은 커넥션이 없이 정의가 안 돼요. 음. 그래도 저는 HI를 구체적으로 구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구해지지가 않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호리존탈이 커넥션에 의해서 디파인이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프린시펄 G번드 이제 만약에 코바야시 노이즈 책 그 악명 높은 책을 보시면 그 호리존탈은 커넥션이 있어야 정의가 돼요. 예, 그러니까 버티컬이 아닌 방향으로서 호리존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게 유니크하게 호리존탈 리프트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제 커넥션 원폼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희가 이제 베이스 매니폴드에다 커넥션을 주면은 호리존탈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정의할 수 있거든요. 유니크하게. 네, 유니크하게. 근데 반대로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호하는 호리존탈 디렉션을 번들 위에다가 먼저 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매니폴드로 내려서 커넥션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신기하네요. 매니폴드 위에다가 패러렐을 정의해가지고 그 녀석을 기준으로 호리존탈 리프트를 결정을 하면은 아 우리가 호리존탈 스페이스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번들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로서 정의가 되죠. 근데 반대로 그것도 되는 네. 거죠. 우리가 번들에서 버티컬하고 이제 호리존탈에 해당되는 सब스페이스를 정의해요. 이런 녀석을 보통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커넥션을 밑에다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매니폴드에다가. 일종의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그냥 정의하는 거랑 똑같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지금 포인트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번들에서 호리존탈, 그러니까 그 가로로 움직이는 녀석을 번들에서 이제 정의를 했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패러렐 트랜스포트가 밑에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정보량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아, 조금 더 생각을 조금 이제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약간 좀 이게 정신이 좀 혼미한 복잡한 세계관입니다. 저, 네, 아무튼. 저 엄청 나. 고민했었던 부분이라 근데 저는, 고바야시 노미즈 책 그 부분은 한 여러 번 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넥션을 도입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모티베이션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매니폴드 위에서 커넥션을 정의하고, 만약에 우리가 뭐 프레임 번들을 생각해서 올렸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커넥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호리존탈 सब스페이스가 이제 커넥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패러렐 트랜스포트로 와가지고. 네. 근데 결국 이게 동치이잖아요. 매니폴드에다 커넥션을 줘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준다랑 이 번들 생각해가지고 이 번들 위에서 호리존탈 방향 सब스페이스를 준다라는 거랑 같은 정보량이라는 거를 먼저 관찰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니폴드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니폴드가 없이 우리가 그냥 번들이 있고 이거에 맞게 어떤 뭐 프린시플 G번들 해가지고 그룹이 움직이는 그 버티컬 디렉션을 고정해 줄 수 있는 녀석이 있는 상태에서 호리존탈 सब스페이스를 우리가 고정을 한다는 행위랑 매니폴드에서 커넥션을 잡고 올리는 행위랑 같은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게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거는 네, 나중에 뭔가 그 좀 더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예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저 DWIT 어쨌든 결론은 DWIT를 쓸 때 오소노멀 프레임 번들이 피해가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널지기 선생님의 외제적 관점을 도입을 해도 그 도입을 했다고 해서 DWIT로 적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네. 비공기화가 왜 필요한지를 오히려 설명하는 라인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인스트럭션입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스피어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없죠, 전혀.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얘를 지금 쪼개 쓰지 않았어요. 얘를 DBT 두 음, 개로 쪼개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DBT 두 개로 쪼개져 있지 않잖아요, 현재. 네. 이거를 DBT 두 개로 쪼개고 앞에를 그 뭐야, 이 i마다 하나씩 붙어 있는 개수로 쓰려면은 이렇게 바로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옥소노멀 프레임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네, 이것도 굉장히 나이스한데 어쨌든 되게 네. 쪼갠다는 게 I에 들어가는 거하고 D에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DBT가 지금 보면은 그 R2에서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R3인가? R3인가? R3. 네. R3, 예. R3. 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스피어니까 만약에 S2면은 이걸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지금 마지막 요 폼이 되려면 마지막 이 폼이 되려면은 얘가 DB1, DB2로 쪼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부터 살짝 다르긴 하죠. 이거는 DBT는 지금 뭐야, 프로젝션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 DBT가 R3에서의 브라우니안 모션인데 음.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타겟으로 쓰고 싶어 하는 녀석은 브라우니안 모션 두 개의 프로덕트니까 이것도 살짝 다르긴 하고 아, 그러네요, 진짜. 어, 이것도 살짝 다르긴 하고 예. 음, 근데 외제적으로 출발해서 내재적으로 내려오는 딱 음. 그 스토리라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그 예쁘게 완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소노멀 프레임 못 피해갈 것 같아가지고 패러렐 근데 트랜스포트. 이렇게라도 보여주는 거랑 이것도 안 보여주는 거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네, 그 각자 이제 생각해 보실 점들이 있으실 테니까 각자 좀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다음번에 리플렉션도 보통 저 엘튼 씨 저걸로 설명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좀 다르게 좀 설명을 좀 해서 구체화들을 좀 마련을 좀 해보고 대화를 좀 하면 어떤가. 근데 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리플렉션을 리마니안일 때만 안 돼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오늘 했던 그래요? 것까지는 리마니안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리서치 라인에서 좀 의미 있는 라인이 된다. 약간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레코는 여기서 마칩니다.